자, 1번에 옳지 않은 것은 임의 대리에서 사실 우리가 대리를 할 때는 피대리청이 수동태에서 대리를 받는 이고 내가 대리를 합니다 이걸 현명한다 그러는데 그랬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드러낸 거기 때문에 피대리관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이게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왜냐면 강론, 총론만 하고 들어가면은 어려울지. 근데 강론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쉽다기보다는 기출을 여러분이 어차피 강론을 왜 안 하고 강론 기출만 외우잖아. 그럴 때도 정확하게 외우라고. 외울 거면. 그 다음 법정 대리는 임의 대리와 달리, 그러니까 수권 대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권한을 내가 준 게 아니라 권한을 줄 때 일부만 줘야죠. 근데 법정 대리는 권리되는, 그러니까 사망했을 때 뭐 대통령 사망 시 국무총리에게 권한 대리가 일어나는 거니까 돌아가신 상태니까 전부에 미치고, 내부임은 안에서 뭐 국장님한테 뭐 도시 어떤 설계와 관련된 걸 맡기는, 그럴 때는 이제 안에서만 역할하는 거지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장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물론 본인 명의란 명의상 피고고, 이건 안에서 서울시장님이 정말 일을 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법적 근거 없어도 가능하다. 위임할 때 법적 근거 필요하죠. 한동안 많이 나왔던 논점인데 그냥 기본 기준이죠. 그러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빼버리면 아예 빠지니까 그게 자체가 행정처분이고, 이때 교육부 장관이 이 대통령께 임용제청에서 제외한 게 처분인데,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을 임용한 것도 역시 거부처분인데 흡수되는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거부처분이고 뒤에 것도 거부처분인데 뒤로 흡수되고, 그래서 한때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옛날 A급이 점점 B급이 돼요. 그런 애들이 자꾸 쌓여서 많아서 걔도 파이널 OX에 태운 건데 걔만으로도 다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요것도 한때 좀 A급이었는데 봐봐, 여러분이 어려워한다. 지금은 2022,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은 마지막에 소송이 좀 세졌거든요. 그러면은 소송이 되게 여러분 약해 지금. 왜냐면 연탄공장허가라고 해봐. 그럼 내가 연탄공장허가를 갑이 받았어. 이웃집인들이 소송 걸어서 이기면 갑이 받은 허가가 없어지는 게 제3자잖아요. 그럼 무효 확인 소송을 걸어서 이겼어. 그러면 갑이 받은 게 없어져? 안 없어져? 무효가 이기기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무효도 제3자가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왜 한 거야 소송을. 그래서 무효 확인은 제3자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무효 확인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물어볼 수 있어. 집행정지도 그래서 제3자여가 있어요. 4번은 뒤에서 논점 나오니까 다시 4번은 좀 이따 할게요. 자, 방산물자 지정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데, 이게 방위산업체가 되려면 먼저 예비결정으로 방산물자 지정이 돼야 되거든. 이게 취소되면 다 날아가니까 행정처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출제를 못했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비결정 쪽에 나온 최신 판례인데 뭐 최신이라고 하기에도 벌써 몇 년 된 거야? 벌써 2009년 판례. 2009년인데 그게 최신인데 안 나온 거야. 뭐 때문에 안 나왔을까? 부당 공동행위 담합했을 때 자진신고를 감면을 못하고 먼저 때린 다음에 자진신고를 반영해서 다시 때렸을 때 앞에 게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잠정조처분이고 뒤에 게 소송의 대상이란 그 판례에 밀린 거야. 약간 이제 왜 숙명의 라이벌 같은 그런 거거든요. 두 개 거의 동시적인데 판례로서는 그게 이제 방금 부당 공동행위 그 담합했을 때 걔가 가행정행위 판례인데 얘가 너무 밀고 들어오니까 방산업체 이거 지정 취소가 예비결정 판례인데 얘가 너무 밀린 거예요. 너무 밀렸어. 한번 뺄 것 같은데 뺐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처분. 그리고 행정입법 부작위는 이게 우리 법을 안 만든 거를 항고소송에서 태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죠. 답이 이렇게 쉬우면 어차피 답이 손들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시험이 쉬울 수도 있고 강론을 안 해도 답이 손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총강론 섞여 나올 거니까 강론을 내가 완벽하게 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강론을 아예 모르면 좀 멘붕이 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얼추 좀 바르고 가도,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좀 여러분 자꾸 총론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총론인데 완벽히 못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면 좀 대충 보일 거거든? 자, 정보공개법 비공개 존재로 입수했어요. 이게 중국에서 증권위가 보내면서 비공개 해달라고 했지만 그건 걔네 나라 제도고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비공개해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이렇게 정보가 있을 때 이게 좀 이렇게 여기서 부분 지우는 거죠. 이렇게 부분 지우고 나머지만으로도 정보 공개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분 공개라는 게 페이지상 뭐 1페이지는 보여주고 2페이지 안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장이라도 지우고 남은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으면 부분 공개서 아직 정확하게 안 뺀 논점인데, 이 부분 공개는 물리적으로 나눠진다 그 뜻이 아니다. 판례가 물리적으로 나눠진다는 거를 갖고 부분 공개니 아니니 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리적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요 표현 나누고 지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분 공개라는 뜻이 물리적으로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지우고 삭제하고 남은 것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느냐를 따진다는 뜻이에요. 이 판례 앞뒤에 그 말이 나와.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재판 너무 많이 했죠. 틀린다 뭐죠? 소송 기록 그 자체. 또 틀린다 뭐죠? 모든 정보. 그럼 뭐야? 론스타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비공개 하려면 금융위가 갖고 있는 정보성을 요구한 거죠. 이 공공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소송하려고 정보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때 그 소송에서 이게 권리구제 가능성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 정보공개 제도를 가지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 그 소송에서 이기니 지니는 그 소송에서 결정될 일이고 쟁점이 그 소송에 따로 달려있는 거고 정보공개 자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약간 이 형태의 기출이 있어서 제가 좀 몇 개 바꿔봤는데 충족하지 않은 것은 이거 처분입니다. 이거 행정처분인 거 좀 낼 것 같은데 이게 하자승계에서도 하잖아. 소득금의 변동 통지가 행정처분이니까 그때 취소사 불가증력 생기면 강제징수해서 얘기하면 안 돼. 소득금의 변동 통지로 법인에 대해서 과세처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과세처분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게 한번 판례 변경한 거거든. 취소사 불가증력 생기면 강제징수에 하자승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안날 90일 지나면 각하야. 안날 90일 있어날려는 둘 중에 먼저 도래되면 끝나요. 이게 수학으로 하면 기호가 미니마이저야. 그 다음에 원고적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송일단은 끝까지 있어야 되니까 대법원에서 눈치챈 거야. 그럼 각하시키죠. 안 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고르니까 이렇게 되죠. 마킹할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잘 갖냐 알려봐요. 이게 마킹하면서 여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은 밀리거나 실수합니다, 여러분. 이때 거기는 이제 주사위가 던져져서 왜 고스톱 치거나 게임할 때 못 바꾸는 거랑 비슷해요. 거기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거기서 판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결정해야 돼. 그게 설령 오답이어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생각을 바꿔서 뭔가 노려보면은 이제 오히려 잘못 판단을 하고 가능성이 있고 설령 뭐 바꾼다 하더라도 밀려버려요. 자, 지자체 명칭과 구역은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정말 안 건드려야 돼, 그때는.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이거는 연역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바꾸거나 할 때 법률로. 이게 전형적인 선지여서 아까 군무원 사실 제가 빨리 해설해야 되는데 적중 많이 했다 해서 저도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다. 명칭과 구역 종전과 같이 하고 연역을 따라가고 바꿀 땐 법률을 정하고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고시 공부했던 분들이 대학 교수님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많이 풀었던 거야. 이게 옛날부터 있던 조문이거든.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 그러니까 뭐 이태원 이랬을 때 이태원의 한자를 바꾼다 그러면은 대통령령. 약간 네 글자잖아.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대통령령. 이렇게 보면 즐겁지 않나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은 새로운 땅이잖아. 그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근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문상 지자체 장이. 근데 이게 좀 치사하죠. 조문이 그냥 그래서 그래요. 지자체 장이 제소하지 지자체가 제소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전에 실급에 한번 냈던 논점인데 여기서 물론 이거 말고도 낼 건 많은데 여기서 법률 이거 원래 가로넣기를 하는 논점이고 경계 변경 한자 명칭. 그러니까 아마도 강론 지금 시작하신 분들이 모르겠다 할수록 힘들다가 그런 뜻이야. 그냥 3회독쯤 되면 될 건데 3회독이 될 듯 말 듯 할걸. 근데 아예 포기하면 이제 3회독 못하겠죠. 지방의회 들 때 주민투표하면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데 매립도 그렇지만 등록이 누락된 토지도 새로 발견한 땅이죠. 그 다음에 예전 7급에 나왔던 게 이게 기출이기도 한데 중공검사 하기 전에 확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전에 한다는 거를 이제 바꿔서 냈었죠. 그 후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고 국무원 7급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거 복수정답 친 게 뭐 대법원이 결정한다 해서 뭐 헌재가 한 판례도 있고 뭐 여기서 보면은 소송 걸어서 대법원이 본다고도 볼 수 있지. 그래서 다 오로 그냥 해준 게 있긴 한데 잘 원래 안 해주죠. 자, 지자체 장 여기죠. 판례가 이걸 좀 강조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지자체가 아니라 장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은 결정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할 때 시군 자치구 간의 조성과 관리 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때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거는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비슷하긴 한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해서 파라에서 보면은 각호 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러니까 이의가 들어오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사실은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이의가 없어. 그냥 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 개정된 건 여기죠. 이런 이제 공유수와 매립을 결정할 때 이의가 들어왔을 때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나머지 조문은 원래 있던 건데 약간씩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11항도 새로 이번에 추가됐죠. 추진 아직 없고 이게 굉장히 빠를 거냐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법 절차법을 출제원들도 더 메인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니까 지방자치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여긴 좀 더 될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이 이게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군자치구가 시도 안에 있잖아. 거기 비용 부담의 조정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신청직권으로 조정을 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같이 한 큐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선택지를 11항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우리 과목 말고 행학이나 이런 데서도 좀, 혹은 이제 지방자치론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쭉쭉 보는 거예요. 우리 과목은 오히려 약간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낸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이런 스타일은. 그 다음에 6번 옳지 않은 것은 나온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은 이게 사실 기본법 낼 때 저도 조금 고민하는 지점인데, 기본법 절차법 다 그런데 약간 조문이 이런 스타일로 돼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조문이 다 각호니까 이거를 객관식 태우기가 봐봐 너무, 이걸 갖고 한 문제 내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고 비례원칙이 있다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문장을 그대로 빼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목적 달성하는데 유효적절하고 필요 최소한이고 공유보다 크지 아니하고 그냥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면이 좀 있어. 이게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할 게 없어서 해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출제원은 이게 기본법이 처음인데 출제원도 옛날 논점이 머릿속에서, 출제원이 로봇도 아니고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 판례도 내거든요. 이걸 위해서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다른 일 하시다가 출제하니까 이게 인원 감축할 때 시험 같은 자리를 놓고 시험을 다르게 보면 상당수 위반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예전에 질문하면 위반 아니라 그러거든. 그게 뭐냐면 위반은 맞는데 명백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 위반인데 무효야 이러면 틀려요. 무효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이거 위반도 아니라 그러거든. 그래서 이게 명백은 아니야. 이거를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 출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출제 없이 지나가고 있거든. 교수님들이 이렇게 뭔가 캡션을 달아놓는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아직 없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훅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준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생긴 거니까 기존 논점은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기존 논점의 100의 분량을 70으로 보면서, 헌법도 똑같은데 지금 30을 더 가져가는 거거든. 최신 판례나 기본법 절차법 쪽에서. 얘가 없어진 게 아니고 얘를 70으로 보면서 30을 추가하는 거야. 강론이라고도 보셔도 되고, 그걸 인정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클 거예요. 출제원이 과거로 100을 갈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재량준칙, 평등과 신뢰보호에 따라 자기고소. 자기고소 기본법에 안 들어왔죠. 이건 국문 나왔다고 들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호적정정 안 하다가, 그러니까 정년되기 1년 3개월 전에 바꾸는 거 신원을 반하지 않는다. 신성전시 기본법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성실 의무의 원칙으로 들어왔죠. 신의 성실이라고는 안 들어왔죠. 권한남용이라고 들어왔죠. 권리남용 아니라. 이것도 아직 안 냈죠. 권리남용이라고 배웠잖아. 권한남용으로 들어왔죠. 권한 이거 맞죠?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래. 신의 성실이라고 배웠잖아 여러분. 성실 의무로 들어왔죠. 행정기본. 이런 거 출제 군문 했나요? 제가 군문 해설 강의를 아직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출제가 될 건데, 몇 년 안에 될 건데, 그게 당장 다음 일지, 여러분 일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몇 년 안에는 들어와. 그게 다음 일지 조금 더 갈지 몰라. 7번. 자, 헌법이 인정하는 법의 형식은 예시다.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도 쓴다 라고 판례가 얘기했죠. 법령보충규칙도 쓴다. 그래서 이제 예시적인라고 헌재가 얘기했고, 이제 이런 취지에서 기본법도 법령 등 이래서 고시 형식도 생각하고 있어요. 조례는 포괄 위임할 수 있죠. 정관도. 그러나 아주 본질적 요소는 직접 정해야 되는 의의 유보적 요소가 지켜져야 돼요. 자, 위임 명령은 위임이 있어야지 그 새로운 걸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위임의 근거, 그러니까 시행령을 정해 이 말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못 쓰고, 오히려 먼저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임의 근거 보여되면 그때부터 쓴다. 그래서 얘는 여기를 많이 바꾸죠. 소급하 이러면 틀려. 올해 이게 강센 것 좀 아세요 여러분? 최신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이 최신이 센 건 아닌데 그래도 최신을 낸 게 이거거든. 한수원의 공급자 관리 지침은 단순 행정규칙이다. 몰랐지? 그래서 이 수업 듣길 잘했지? 그러니까 올해 최신에서 제일 빨리 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공급자 관리 지침은 단순 행정규칙.
우리가 뭐 한수원의 입찰 참가 자격 처분 이딴 거 안 내고 출제자들 한수원에 이게 사실 이런 건 참 감사 헌금을 제가 하는 건데 이게 특강할 때 이제 찍잖아. 찍을 때 이제 이런 게 되게 눈이 간다? 그럼 찍으면 되게 많이 나와 국가직에 많이 나왔어 올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유는 없어요 사실. 왠지 이거 같아 여러분. 확 나와. 8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조가 기속력이거든. 기속력은 명시돼 있어요. 심판법, 소송법에. 자, 여러분이 그대로 봐도 되는 게 3, 4, 5, 6에서 3을 보면 안 돼. 옛날 책을. 3을 그래서 제가 2023 기본서에서 3편만 다시 빼서 뭐 가격은 모르겠는데 그 페이지로 해갖고 책을 내달라고 우리 실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강의는 3편 내가 끝냈거든. 그래서 이 3편 강의만 드러내서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제가 메가에. 근데 이걸 얼마나 빨리 할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우리 취급 학생들이 3편만 듣게 해달라. 잘했죠? 거기다 여러분 많이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득하는데 좀 걸렸거든.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일단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 것 같은데 아무튼 해놨어.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되고 지금 4, 5, 6은 뭐 기본법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할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거 외엔 없어 바뀐 게. 자, 기속력 조문이 심판법, 소송법 다 있어요. 기속력은 행정부가 지면 따라라요. 근데 졌을 때 절차 때문에 지면 절차도 따라야 되니까 그거를 주문에 쓰는 게 아니라 이유에 쓰잖아. 그래서 기판력은 주문에 미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기판력이 만약에 취소소송이라면 우리 행정소송 배우는 거잖아. 그럼 내가 받은 게 영업 취소 처분인데 소송에서 이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처분이 어떻다는 뜻이야? 위법하다는 게 기판력. 왜? 그건 없어. 기판력은 위법 자체에 미치고 기속력은 행정부가 졌으니까 왜 졌지까지 미치는 거야. 그래서 기속력은 어디에 미친다? 이유. 기판력은 결과에만. 그 다음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이번 질문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 그러니까 다른 시점에 다른 이유라면 판단받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그걸 들어서 다시 행정처분 하더라도 기판력 내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아.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도 따라야 될 쟁점이 된 적이 없는 거고 판결로서도 쟁점이 된 게 아닌 거야. 이거 기판력 기속력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건 뭐 여러분이 구분 안 하고도 풀 수 있을 거야.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다음 이번 판단에서 최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에 따라 그러니까 행정부가 여기서는 약간 말이 좀 빨리 지나갔잖아. 근데 여기서는 국민이 이겼다는 거야, 졌다는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거는 국민이 이겼다는 거죠. 했던 행정처분을 상상해봐. 여러분 소송 논지 좀 오래됐죠? 그래서 소송은 약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야 돼. 여러분이 자꾸 강론 뭐 어려운데 대충 하면 점수 나가는 거 내면 안 내지 않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6편 안 내자. 왜 나한테 물어봐? 6편 어려우면 들어야지. 아직 시간이 있잖아. 나는 1, 2, 3, 4를 잘해. 내면 잘 좋은 거고 이쪽 내면 여기 틀리겠지. 그럼 약한 걸 막아요. 물이 일로에서 터지면 여긴 못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막는 게 귀찮죠. 근데 그걸 막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야. 대략 영업 취소 처분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이쪽을 놓고 가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에 3번 기속력 조문이 있고요. 뭘 잘못했지? 해서 이유까지. 기판력은 주문에만. 근데 이제 쟁점이 된 그 기본적 사실관계, 예를 들면 절차하자면 절차, 비례원칙 위반이면 그것만 보완하면 돼. 예를 들면 니네가 유흥업소에 청소년에게 술 팔았어. 그게 이유면 그거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에 청소년에게 술 팔았어가 아닌 다른 이유, 뭐 위생기준을 어겼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유라면 그거는 이제 행정처분을 하는 사유 써도 돼.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그거는 처분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사유로는 처분을 새롭게 하는 사유로 써도 돼. 이게 2번이 좀 어렵게 하는 이게 기출 2번 쓰였거든요. 이게 2번 어렵죠. 새로운 처분사유가 이거 사실 그 판례가 이 판례는 아닌데 제가 예시를 뭘로 쓰냐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쪽에서 군부대장이 동의하지 않아서 뭐 주유소를 못하게 했어.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에서 국민이 이겼죠. 왜냐면 군부대장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군부대장의 동의 말고 탄약창이 근접해 있어서 바꿨어. 근데 그거는 기본적 사실과 동의해서 못 바꿨어. 그래서 그 소송에서는 국민이 이기고 행정부가 졌어. 그럼 다음번에는 탄약창이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 그 소송에서는 행정부가 졌지만 B 탄약창에 근접해 있다는 사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스톱에서 잘못 내가 내려는 게 뭐 이제 사실 B라는 그림인데 A를 잘못 쳤어. 그러면 나가리가 됐어. 근데 카드를 못 바꾼대. 그럼 B는 다시 들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B를 쳤었어야 되는데 A를 던진 거야. 아, 하트를 잘못 쳤어. 바꾸고 싶어. 안 된대, 사람들이. 그래서 에이 이러면서 B를 들고 있어. 다음번엔 B 한 장밖에 없어. B 쳐야죠 뭐. 그거야. 그래서 새로운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랑 달라.
이미 있었고, 그러니까 보여줬어, 딴 사람들한테.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그 카드를 꺼냈지만 집어넣으래. 너는 이미 딴 걸 쳤으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었어. 그러면 다음번에 그걸 치겠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건 쟁점화가 안 된 거야. 그 소송에 못 해온 거야.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결과 제거가 조문엔 없거든. 근데 판례가 인정을 했어. 원래도 기속력으로 반제결 이러잖아. 근데 결과 제거라는 게 조문엔 없어요. 이것도 한번 내긴 할 건데 출제원들이 까먹은 것 같긴 해요. 근데 판례상 결과 제거라는 말이 나온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8번에 이게 4번이 괜찮는지는 좀 의문이야. 이런 스타일이.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베이스를 저랑 이제 같이 일하신 분들도 한 10년 차 가까운게 이렇게 문제 같이 만들다 보니까 제 스타일도 알고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나라면 이렇게 안 했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출제위원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유지하는 산지들이 있거든. 3번도 좀 그런 관점 봐봐. 경원자야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틀어버리긴 하는데 처음 베이스는 오히려 약간 맡기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갑과 을 간에 다른 관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기 복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 갑에 대한 허가가 딱 한 자리니까 을에 대한 불허가 거절일 때 얘가 이제 자기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성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 옆으로 가야 되나? 거부 처분 취소가 이기면 값게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다만 기속력 때문에 재처분하면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각 거를 취소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소액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린 거는 뭐냐면 반드시 각계 취소된다 그래서 틀린 거야. 각계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어렵죠. 화면에서 잡혔을라나. 인허가 등 수익자 처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환관계 있어. 경쟁관계죠. 그래서 한 명이 허가를 받고 우리 실장님도 공부하세요. 이 김에 불허가로 기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못 받는다. 내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주유소 꼭 하고 싶은데 한 자리밖에 없어. 근데 내가 떨어지고 딴 놈이 받았는데 걔 거를 직접 깨달라는 소송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원래 경원자 소송이야. 근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또 염치가 있지 이러면서 그거는 냅두고 자기 거에 대한 거절을 그건 너무 이렇게 다툴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 거를 나에 대한 거절 다툰 거니까 다른 그 한 자리를 놓고 남이 받은 걸 내가 직접 다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걔 거를 직접 건드는 소송은 아니라고.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이제 행정부가 지면 어떤 판결의 이유나 결론을 따라야 되는 게 기속력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갑한테 왜 줬니 이렇게 나왔을 때는 행정부가 뭔가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절차하자를 하더라도 다시 하면서 갑한테 나갈 게 아니었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절차만 보완해서도 역시 갑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찌됐건 해봐야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을은 자신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송할 볼만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4번 지문에 이렇게 하는 소송 자체가 밑에 세 번째 줄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 상대방 갑에게 나간 처분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야.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런 형태가 약간 예상 밖의 형태죠. 이런 거는 우리가 기출 범위에서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책이나 이런 거 볼 때도 약간 좀 다 나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 좀 더 보긴 해요. 자, 지위승계 신고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거부하면 효과가 안 생기죠. 답이 너무 손들고 있네. 그 다음에 지위승계 신고가 있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하면 갑 거잖아. 그러니까 갑한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도양수가 기본적인 계약이잖아. 무효면 수리가 무효죠. 왜냐면 기본 행위가 없으니까 대상이 없는 거니까 수리도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이게 수리돼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양수인에게 제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위승계는 다양한 구조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형태는 아니에요. 10번 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사실은 강론 교재를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그 판례들을 소개하는 거를 정리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임의로 판례 넣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교수님들이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판례가 3번인데 요거를 아직 출제를 안 했는데 얘가 사실 현재 판례거든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행정법 교수님도 좋아해. 그래서 이 판례는 이제 이 사실관계는 헌법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할 거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경찰 쪽에서 어떤 범죄와 관련돼서 달라고 한 정보를 너무 많이 줘서 그게 기본권 침해란 판례가 있어. 근데 관련해서 이제 헌법소원 거는 쪽에서 이것도 잘못이고 저랬을 헌재가 이건 상관이 없어라고 한 것 중에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8조 2의 사실조회 조항 이런 것들은 그 조항 자체가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
경찰관은 이런 범죄, 재난, 공공 갈등과 관련돼서 해서 위험과 예방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배포와 관련돼서 확인할 수 있다의 권한에 대한 부여지 이게 상대방 쪽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안공단에 협조가 있어야만 개인정보가 나가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뭐 옛날로 배경하면 쌀 저희 좀 주실래요? 그런데 막 안 줘도 되는데 집에 있는 뭐 푸대체를 다 줘버렸어.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싸움이 날 수도 있죠. 옛날 시대에 돈이 없었던 시절에 생각해보면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안공단이 안 줘도 되는데 퍼댄 거잖아. 그게 개인정보 자격증 침해란 판례거든. 그러면서 이제 나온 논점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야. 사실 조항 자체가 뭘 의무를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조회 행위, 사실조회 이 조항을 가지고 사실조회한 거 해달라고 한 거 자체는 이제 좀 상대방의 자발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아니다. 라고 한 거를 행정법 교수님들이 딱 이 부분만 발췌해서 행정법 책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냈긴 해요. 그러나 이제 나왔을 때는 아주 무서운 상태. 그래서 강론 지금 1위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맞죠?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정보주체는 손해배상할 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가실 없음을 인증해야 되고 고의가실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중과실이야. 얘는 법정 손해배상이죠. 얘 뭐야? 정보 유출이 있는데 손해가 없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 해줘 안 해줘? 그래서 법정 손해배상이야.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얼마의 범위에서 300만 원. 근데 얘가 이제 이 조문에서 더 안 나왔는데 일반적인 소송을 걸었어. 이 말이야. 39조 이거 법정 손해배상이고 39조는 그냥 손해배상 이거 걸었는데 손해가 입증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언제까지? 사실 변론 종결되기 전까지 1항이 뭐야? 39조 1항. 법정 손해배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걸 없다 이렇게 한번 낼 거예요. 그럼 틀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로도 수집하지 못하게. 원래는 이제 고유식별 정보라고 해서 번호로 사람을 알아보는 게 뭐가 있어? 주민등록번호도 원래 여기 들어왔어요. 그런데 너무 유출이 심하자 따로 빼서 여기서 보면은 여권번호라든지 외국인 등록대장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동의나 법에 근거 있으면 쓸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따로 만들어서 뭘 없앤 거냐면 사실 동의로 못하게 수집을. 그래서 이게 기출이 나오려면 옛날에 나와서 되게 망설이다가 요새 공무원 등 시험이 많아져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얘는 동의만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고유식별 일반적인 주민등록번호 제한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의 동의로 수집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아주 급박한 무언가 그에 준하는 그러니까 동의가 빠진 게 논점인데 이거를 문장에서 그대로 그걸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출제가 조금 천천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면 되게 빠를 거고 그렇다면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호에서 조문 형태가 원래는 이걸 처음에 개정할 때는 대통령령 총령 불령도 있었거든. 근데 이걸 안 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냈어야 되는데 안 낸 상태에서 이 사이에 들어온 게 뭐냐면 다시 한번 개정해서 총리령 불령을 뺐어요. 법의 형태가 넓어지지 않아. 그래, 이 정보공개법의 그 9조 1항 1호도 마찬가지로 총리령 불령을 뺐지. 근데 걔는 이미 2014년에 7급 기출이 있어. 물론 한 번 기출이지만 그래도 이런 게 의미가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령까지 들어온 것도 언젠가라는 거는 불특정하다는 얘기인데 10년, 5년 안에 내겠죠. 내려면 뭐 냈었어야 되는데 이제 4번이 나왔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거기 그 방향까지 갈 거라는 거야. 11번 법령 등의 처분에서 국민의 권리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게 행정기본법령은 이제 너무 알죠. 해설 같이 볼게요. 1항을 잘 안 내죠. 이건 이제 이도저도 없으면 민법이라 이거고 2항을 내는데 코로나야 코로나. 그럼 코로나 격리할 때 첫날 산입한다고. 근데 사실 이제 출제를 아예 기본법을 다 내면 이제 2항까지 2호까지 오죠. 말일이 토요일이면 그 날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날에 2길로잖아. 그러니까 민법으로 하면. 근데 그 날로 그냥 격리 다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날로야 날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섞이는 형태가 여러분 때는 오히려 과도기적으로 더 힘들죠. 그게 11번은 이번에 대여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거는 구법에서의 위법이잖아. 법 개정의 이유는 사실의 변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게 옛날에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반성이 아니라 그냥 수첩이 아닌 좀 기술 개발로 마그네틱 카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예전 제도의 잘못 때문에 바뀐 게 아니니까 옛날 일은 옛날 법을 가서 써서 구법대로 몇 년 취소해야 돼. 9급에서 몇 번 냈었어요. 장애 등급 결정도 처분이야. 결정이 처분인 게 세무조사 결정, 장애 등급 결정, 평균 임금 결정. 뭐 결정이 워낙 중요해서 그런 거.
그 다음 요번 채시는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산재와 관련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이 확인이고 처분이죠. 결정이 처분인 거는 굉장히 긴장해야 돼. 물론 여기 인원점이 그게 아니긴 한데, 장애 등급 결정할 당시의 법이 아니라 시점은 장애가 남았느냐 아니냐는 이제 치료 종결 시. 치료 종결 후에 이제 더 이상 치료 불가냐 아니냐. 결정은 이제 그날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으니까, 결정이 처분은 맞는데 그걸 판단하는 그 제도의 기준이 있잖아. 그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바뀌는 걸로 장애 등급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 기준 시점은 고정을 한다고. 장애 연금 취득 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약간 결과적인 얘기인데 그게 치료 종결 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틀린 답이 장애 등급 결정 시 이러면 틀려. 3번 어렵죠? 이럴 때 좀 이론서를 더 봐야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특강을 해도 대충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강도 좀 더 활용하세요. 자, 4번. 가세연도 진행 중에 이제 세율이 올라가. 근데 세금 1년 단위니까 올해 12월이 돼야 한 구간이 끝나거든? 그럼 진행 중에 바뀌는 게 뭐야? 부진정 소급. 그러니까 소급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게 된다는 뜻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이고, 12번 갈게요. 간접강제가 작년에 엄청 세게 나오다가 올해는 좀 쉬고 있는데, 간접강제가 보면은 화면에서 제게 잡히면 좋겠다. 여기 2항부터 3항까지 좀, 여기 간접강제가 2항부터 밑에까지. 간접강제는 행정심판에는 원래 없었죠. 소송에 있다가 기소력부산으로 심판이 들어온 이유는 정보공개 때문에. 왜냐면 그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걔네한테 부담을 주는 건데, 기소력부산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 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저번에 이겼는데 안 해줍니다라고 신청을 해야 위원회가 얘네가 말 안 듣는구나 라고 알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이 49조 2항. 그건 뭐냐면 거부처분 취소심판, 거부처분 모의확인이야. 3항이 뭐죠? 의무이행 심판에서 시켰는데 안 했을 때. 4항이 준용의 절차예요. 그러면 이제 재처분 해야 되잖아. 그때 안 하면 신청에 의해서 신청, 반대 신청, 지연에 따른 배상. 그래서 돈 내게 하는 것까지는 소송은 비슷한데,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간접강제 결정 불법하면 소송할 수 있고, 간접강제 결정의 효력은 돈을 서울시장님이 내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서울시 행정주체한테 미치고, 그 결정 자체에 소송 걸든 말든 강제집행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조문을 샅샅이 내다가 잠깐 좀 멈춘 상태야. 그래서 여기도 그냥 들어오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전 범위가 다 이래요. 그래서 뭐 하나도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지금 그냥 깨워주려는 거야. 13번. 사업인정은 설건적 특허예요. 1번 맞고 2번. 얘가 분양권은 여러분 왜 합격자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이주대책 분양권을 받는지는 해당되는지에 대한 어떤 신청과 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거절당했으면 항고소송해야 돼. 그래서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계획에 해당하고 싶으면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는 해설 보시면 공고하고 나서 희망하는 분들이 신청하고 확인 결정 처분, 그래야 권리자가 되죠. 그 전에는 이제 어쨌든 권리자인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항고소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이 78년인데 이게 사실 좀 출제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업인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제자는 판례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배우는 법 안에 공익사업만 맞다면 사업인정 고시가 없더라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협의취득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업인정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고 지금 판시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업인정부터 해서 이게 어떤 제도를 배우기 때문에 이 판결 요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그래서 3번에 해설 보면 공익사업은 맞지만 사업인정 고시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 해줄 거냐? 예스. 그래서 얘가 기출이 첫 해일 때 조금 형태가 없는 형태여서 아직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좀 의지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했어야 되는데, 화살표 친문 8레번 옆에 협의취득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임차인으로서 영업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가 이제 공익사업 때문에 어쨌든 못하게 되니까 이제 휴업, 뭐 이런 폐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하자. 사업인정과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피고 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대법원도 좀 어려웠겠지, 쟁점이. 근데 결론적으로는 공익사업이 맞다면
뭐 사업 인정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게 그 고시 안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공익사업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손실보상 대상이라고 봐야 된다고 봤어. 공익사업이 맞고. 그 다음에 14번 안다는 거는 이 7급에서만 냈다는 거야. 왜냐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여기 이 사무실도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인테리어 아저씨가 걔를 그러니까 화이트로 칠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막은 건 아닌데 페인트를 칠해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공무원인지 잘 몰랐었는데 사실 여기 수험생이었다가 이쪽 이제 동작구나 이쪽으로 가시면 이런데 바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부드럽게 일 처리하시는 생각인데 사실 그럴 때 보면은 저희 수험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나쁜 뜻은 아니고 화낼 수도 있는데 좀 더 기다려주고 이런 게 이제 별 말씀은 없지만 공직자들의 느낌이 배려가 좀 가끔 이제 기운을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말이면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현실에서 뭔가 사람들이랑 부딪힐 거냐. 그래서 내가 국가배상 너무 예시가 갑자기 확 떴다. 국가배상 선고를 하려면 지금 이 사람이 공무원인 건 이제 알아야지. 좋은 일이다 극단적으로 갔어. 공무원인 걸 알아야 되고 직무집행과 관련된 일이어야 국가배상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공무원인 걸 아는 것만으로는 국가에 대한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 안날 3년의 의무는 직무집행과의 관련성까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랑 제가 쓴 예시는 그냥 공무원들이 개인의 삶에 좀 맞닿아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 예전에 아무튼 그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익상계라고 해서 이 사람이 손해를 입었는데 이익도 생겼어. 동시적으로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이 생기면 이게 좀 예시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게 자배법에서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식 중에 적극소구 위자료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다리가 절단돼서 평생 이제 그만큼의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다리에 당뇨가 있어서 매월 치료비가 들었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치료비가 안 드는 걸 뺀다고. 그러니까 손해가 생겼지만 그만큼 비용이 이제 안 들게 되면 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게 감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조문이야. 그냥 계산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배상심의에는 법무부에 있는데 국방부에도 있어요. 근데 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방부에 있는 건 이제 군대 안에 사건들도 있어서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걸 헌법행정법보다 조금씩 냈어요. 마이너하지만 이거 임의적 전치입니다. 옛날에 필요적 전치일 때 합헌이었는데 임의적 전치를 바꾼 거야. 배상심의에서 화해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로 봤었는데 그건 위헌 나서 지금 민법상 둘이 그냥 화해 계약한 정도로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하죠. 여기까지 하면 D급인데 이게 그냥 던져질 때 한 문제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과목 자체가 어느 주제가 마이너하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사시 압축 해독을 하는 게 힘들지만 맞는 거야. 자, 모순된 신호는 하자예요. 현재 교조수장 부득이 하더라도. 요거를 국무원인가 어딘가 최근에 결국 틀었어. 부득이 하면 하자 아니야. 이렇게 하자예요. 모순된 신호면 신호등을 의심하면서 달릴 수는 없으니까. 자, 15번에 1번 수익적 처분. 이게 사랑의 교회 사건이거든. 사랑의 교회 주민소송으로 갔잖아. 그럼 주민소송에서 아니 이렇게 큰 건물을 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쟁송 취소해서는 쓰지 않겠다 이거. 그거는 이제 직권 취소하면서 생각하는 거고 쟁송 취소해서는 수익적인 걸 취소했을 때 뭐 피해가 크다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그거는 수익적인 걸 직권 취소할 때 생각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나오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2번에 불복기한이 확정되면 이게 제소기간 도가로 그냥 판단을 못한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어떤 판단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잖아. 기판력은 뭐냐면 아까 영업취소 처분이 취소성에서 취소되면 위법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에 대해서 국가배상 걸면은 위법성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죠. 왜냐면 기판력이 있으니까. 그런 게 불가증력이 없다고. 불가증력도 없는데 재결에도 없어요. 취소소송에서 이겨서 이제 위법하다는 게 인정됐어도 국가배상이라는 소송에 영향을 못 줘. 왜냐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니까. 기판력은 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되죠? 잘하는 거야. 잘해.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이해되는 거야. 자, 주민소송에서 위법성 심사는 바르지 않다. 뭐? 취소성의 위법가. 그러니까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런 거 어긴 거라고. 이게 사랑의 교회 사건인데 이게 7급이 더 적합해요. 내기가. 아무도 안 내는데 아직. 주민소송에서 위법 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이게 사랑의 교회 사건에서 임대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괜찮지 않냐니까 재정적 손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왜냐면 도로조명화가 영구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영구 축조물로 결합이 돼버렸잖아. 평등이라는 관점, 비례원칙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죠. 4번은 좀 생뚱맞지만 집행정리 쪽에 최근 판례가 이제 약간 정리하고 있는 논점이라 보이는데 보조금을 교부하는 결정을 취소한 게 처분이야.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권 걸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매월 뭘 받고 있어. 근데 그걸 안 주기로 결정이 된 거죠. 취소 처분. 그거에 대해서 안 주면 이 기업이 망해. 그래서 취소 소송 걸면서 집행정지 받아서 보조금을 계속 받은 거야. 근데 소송이 결론이 졌어. 그럼 그동안 소송 중간에 받으면 안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 원래 취소하기로 한 게 첫 번째 처분이잖아. 걔가 당연히 살아난다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살아나지만 여러분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소급한다는 뜻은 아니야. 이 뜻은 뭐냐면 당연시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얘가 먹은 거는 달라고 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선지로서 사본이 좀 어려워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어려운 대로 해야지 뭐. 해설 잠깐만 봐봐. 이걸 제가 비교하면서 태운 뭐 841 문제집 등 다 있어요. 얘랑 이제 이 다음 판례에서 이게 소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뭐 등등해서 좀 유사한 논점을 제대로 처리한 판례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다른 문제집에서 태우긴 했는데 얘는 그냥 단독으로 때렸어요. 너무 똑같이 낼 수 없잖아. 15번 4번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게 처분이야. 근데 소송 중간에 집행관리 받아서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소송에서 졌어. 그러면은 원래 얘는 취소 처분 받는 게 맞잖아. 그 처분이 살아난다는 거는 중간에 얘가 먹은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얘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받은 돈을 내놔라고 해줘야 돼. 16번. 자, 철거명령 무효면 개고도 무효다. 하자승리 안 했는데 무효는 다 넘어가. 그 다음에 대집행에서 개고할 때는 이게 한 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개고할 수 있죠. 그거를 2번처럼 낸 적이 있어. 그 말은 뭐야? 각각의 기간이 충족된 거다. 괜찮다 이거죠. 대집행이 가능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는다. 근데 국가가 대집행할 수 있음에도 안 하면 국가로부터 제대로 빌려 쓰는 정당한 권한 있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 그래서 3번에 좀 확장판이 국가는 대집행을 해야 되지만 국가로부터 빌려 쓰는 사람은 민사소송 할 수밖에 없다. 걔까지 확장됐죠 올해 시험이. 4번에 반복된 개고는 1차만 처분. 17번 제3자가 그러니까 거래처라고 해볼게. 물품 대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게 돈을 받는 쪽에서 차라리 내 세금을 네가 내줘 이렇게 해서 그래 알았어 해서 세금을 대납했어요. 그거는 이제 애초에 세금 자체가 고지서가 나온 상태에서 내기 때문에 체납자 명의로 은행에 그 세금을 낸 거야. 그 계좌번호로. 그러니까 제3자가 국가는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둘이 뭐 싸웠어도 제3자는 국가한테 달라고 하면 안 돼. 넌 누구세요? CCTV 그런 거 안 되지. 왜냐면 애초에 제3자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국가가 돈 받을 권리는 이제 소멸시효가 있죠. 근데 이런 어떤 일반 원리적인 거는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이런 것들을 빌려다 쓴다. 자, 소멸시효 지났는데 부과하면 무효고. 4번이 좀 깜놀이죠. 제척기간 조문이 있어요. 저도 이게 열심히 한다고 수업을 하긴 했는데 보면 기본법이 약간 여러분한테 어려울 것 같은 게 조금 더 보이거든. 시간이 가면서 23조의 제척기간은 우리가 소멸시효 제척기간 1편 살짝 들어오는데 거기 원래 A급이 아닌데 좀 A급이 돼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빠르긴 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거긴 해. 5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마라. 이게 제척기간이 여러분이 과태료 쪽에 보면은 5년 지나면 부과하지 마라. 약간 그거 있잖아요. 약간 비슷한 거지. 그래서 제재처분은 이런 걸 말한다. 그때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1, 2, 3, 4, 5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뭐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소송에서 그게 깨지면 뭐 절차적으로 깨지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그렇게 깨졌을 때는 1년 내에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다시 하는 그 행정청이 합의제면 그러니까 뭐 감사원이라든지 공정위처럼 합의제 기간이 다시 해야 되면 좀 더 시간을 여유 있게 2년. 근데 이런 게 이제 기본법이다 보니까 사항에 그거보다 짧거나 긴 기간이 따로 있으면 그에 따른다. 지금 기본법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뭐 짧아지면 이거잖아. 근데 그냥 짧거나 긴 둘 다 열어놓고 가. 아 시행이 23인데 선생님 왜예요? 그냥 가볍게 된다고. 또 8번 절차법이 A급이 뭐 확약 모름 있잖아. 그러나 출제원들은 저도 그런데 내다 보면은 앞에서부터 내게 돼. 뭐 A급 됐고 그냥 앞에서 그럴 때 느낌이 이건데 제가 이것만 빼서 저번에 한번 프린트로 드린 건데 노력해야 돼 근데 이런 거 내다 보면은 내게 별로 안 남아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절차법도 개정한 게 보면은 하나만 넣기가 그래 낼 거면 다 내게 돼. 그러면은 갑자기 생뚱맞은 논점이 되거든. 3번에서 그냥 노력해야 되면 틀린 거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출제가 돼버리는데 되게 어렵죠. 그러면 19번에 옳은 거
수익적 기침제소 효과질량설 법에 근거 없어도 부관 붙일 수 있다. 협약으로도 붙일 수 있죠. 근데 행위시에 적법했으면 나중 제도가 바뀌어도 그게 뭐 위법 적법이 바뀌지 않는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너무 짧으면 허가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허가 조건. 이거 앞뒤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틀리게. 허가 조건이 아니라 허가 자체가 그럼 틀려. 허가 자체가 뭐 4년짜리가 아니라 4년마다 갱신 신청을 한 뜻이다. 제척기랑 소멸시효는 원래 구분을 못해요. 여러 번 구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못해요. 그래서 조문에서 제목을 달아놔. 이거 제척기간이야 소멸시효야. 그것도 아니면 판례가 2023 교재에 좀 들어가 있는데 추상적이면 제척기간을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적극 서고 위자료 해갖고 얼마 받을지 계산이 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쨌든 그 계산이 틀린 건 나중에 문제고 법원이 계산하면 되니까 그걸 행사하는 권리는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거는 소멸시효라고 좀 해석할 수 있고 조문에서 제목을 안 달아놓은 권리들은. 근데 뭐 육아휴직을 언제까지 신청해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돈을 주는지는 좀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은 추상적이면 제척기간이라는 취지로 보는 게 맞겠다. 라고 최근에 이제 민사적인 법리인데 조금 이제 소개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걸 바로 던지기 좀 애매한데 혹시 모르니까 좀 두 문자로 하면 제척기간은 척추 이렇게 할게. 이런 거를 특강에 태우긴 했어. 어디서? 지방직 특강으로. 왜냐면 이제 2023 가면 좀 최신이 더 들어온단 말이야. 이론이든 뭐든. 그러면은 약간 그걸 조금 던져주긴 해요. 특강 때. 특강을 겹치는 듯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도 않아. 그럼 완전 최신만 주면은 또 사람들이 그때 특강만 딱 듣고 시험 본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되니까 약간 정말 해줘야 될 건 해줘요. 그러니까 겹친다는 느낌 때문에 좀 지겨울 수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이것도 취재 많이 됐어. 이게 뭐야? 철회권의 유보. 여러분이 이제 기본법, 절차법 기존 너무 중요한 거 맞는데 그래서 좀 힘든 거야. 지금 양이 많아서. 요것도 중요한 거잖아. 철회권이요. 그 다음 20번 갈게요. 명예퇴직법관 당사소송이죠. 근데 이걸 당사소송을 내는 것도 있고 이때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겠어 라고 한 게 처분이 아니잖아. 그럼 항고소송이잖아. 그래서 말투로도 구분을 해줘야 돼. 사회보증수급권은 신청하고 결정을 받아야 내가 얼마 받을지 알죠. 그러니까 바로 돈 달라가 아니라 결정하고 신청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로 당사소송하면 안 되고. 서울시립 무용단은 공법상계약 당사소송. 소방공무원도 추가근무상. 우리가 공법관계에서 돈 달라가 당사소송이죠. 21번 이게 강론이죠. 징계위원회 심의가 이거 중요 판례죠. 공적사항이 절차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어. 결과가 적정해. 그렇든 말든 위법이다. 왜냐면 실체적인 것과 절차적인 거는 독립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독자적 위법사예요. 절차자는 독자적 위법사예요. 그 다음에 2번도 기출로 많이 태웠던 애인데 우리가 이제 형사적인 게 먼저일 수도 있고 나중에 따라올 수도 있는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형사적으로 얘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서 형사기관이 자료를 보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게 징계사에 해당하는 게 드러났으면 명백하다면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기관장 입장에서는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보수 3번 질문. 보수가 나가려면 뭐가 떨어졌어. 근거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예산에도 계상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아까 그 나이 같은 거 볼 때 호적정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럴 때 실제로 뭐가 기준이 되냐면 기본 증명서. 그러니까 지금 하면 증명서. 이게 공증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1번에 해설 좀 같이 볼게요. 21번에 4번을 보면은 인사기록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진짜 나이가 몇 살이냐를 볼 때는 인사기록 카드가 아니라 뭐야? 증명서, 공증이잖아. 공증. 그래서 이게 진짜라고 보는 게 맞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느낌이 아직 강하게 OX가 바뀌진 않았지만. 자, 국가사무. 자, 국가사무를 기간이 임하면은 지자체 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6조의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게 되는데 얘가 강론과 총론의 국가배상의 믹스인데 여기서 조례에 맡길 때는 근데 이게 국가사무다 보니까 국가사무를 지자체 장에게 맡길 때는 조례가 정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례가 정하려면 개별적으로 위임해줘야 되지. 1번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원래 맡겼을 때는 위법 부당 다 통제하죠. 그리고 이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에서 취소정지에 대해서 제소하죠. 3번도 어렵죠. 23번 다시 봐봐. 22번 다시 봐봐. 강론이 제대로 출제할 때는 조금 감당이 안 되는 면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약간 총론의 절반만 해도 점수 나올 건데 그걸 자꾸 포기하게 되죠. 포기하면 안 돼요. 22번 4번 쉽게 낼 가능성도 높아. 근데 쉽게 풀려면 해야 쉽죠.
자, 기간이임 이거는 국가배상이죠. 설명 안 할게. 1번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는 1번 해서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고 기간이임일 때는 조례제정권 범위에 속하지 않아. 그럼 이걸 맡기는 게 위임조례인데 이때 개별적 위임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서 이미 선지를 태웠어요. 판례가 명시 말은 안 했지만 이미 추측성으로 기출이 나왔죠. 구체적 위임이란 취지야. 그 다음에 2번에 맡겼을 때는 감독할 때 선지고 이걸로 해서 안 해도 돼요. 위법 부당 다 감독하게 되고 3번에 이게 예전에 169조고 지금 188조인데 이건 이제 지자체에서 한 사무가 법령 위반된 현장의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하면 이렇게 넓게 돼 있지만 사실은 5항으로 바로 가서 보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뭐에 한한다? 법령 위반에 한하고 그리고 6항에 가서 보면은 자치사무에 대해서 얘 제목이 뭐야? 시정을 명하고 취소 정지죠. 시정을 명하고 취소 정지인데 시정 명령 말고 뭐에 대해서 취소 정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2번에 3번 봐봐. 시정 명령에 대해서 제소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 지금 어려운 부분 되게 어려울 거야. 6항 봐봐. 6항 다시. 지금 자치사무에 대해서 주무부 쪽에서 시정을 명했어. 고치라고. 근데 말 안 들어. 그래서 네가 한 걸 취소 정지. 그러니까 주무부 장관이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자체 쪽에서 한 어떤 행정처분뿐 아니라 어떤 채용 공고 같은 거를 시정을 명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거를 주무부 장관이 취소를 시켜버렸어. 그랬을 때 6항은 그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지자체장은 자치사무에 대해서 자치사무에 관한 자기들이 한 명령이나 처분을 누가 주무부 쪽에서 시정명령 한 거 말고 취소 정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취소 정지에 동그라미 치고 사실 취소 정지 앞에 시정명령도 한 거거든요. 근데 시정명령 말고 취소 정지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5항 봐봐. 자치사무에 대한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그러니까 시정명령은 제소 조문이 없는 거야. 그래서 22번에 3번에 시정명령에 대해서 제소한다 해서 틀린 거야. 이런 게 제가 다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출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 자, 23번에 공물 쪽도 강론에 솔직히 강론이 지방직 취급 좀 세거든요. 자, 도로야 도로. 자,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행정재산을 볼 거냐? 법에서 지정,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서 사용을 결정, 실제 사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면 행정재산으로 봐요. 그 다음에 사용료 같은 거 거들려면 점용 허가 같은 거 내주거나 했었어야 된다. 아니면 변상금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은 바다인데 사실상 매립돼서 대지화됐어. 그러면 이제 바다로서의 형상을 잃었으니까 잡종재산이 된 거냐?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게 일반재산 잡종재산이 되면 시효취득이 완성돼 버리니까 판례는 모양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행정재산이라는 취지로 여전히 공유수면 성질을 보유한다고 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변상금은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관리의 관점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했는지와 관계없이 변상금 부과할 수 있다. 자, 24번에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하고 이제 재무행정에서 지방직 볼 때 약간 지방세 기본법 등 약간 좀 덜 본 논점이 섞여 들어오는 느낌이야. 그럴 때 틀린 말 아니면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 사용 목적 지정할 수 없다. 23번에 지방세 기본법 1번 지문 국가재정법에 예비비는 보수 인상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에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뭐 행정처분의 의미가 아니죠. 스스로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니네가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신뢰보호 해줘 이렇게 말해서 안 되고, 3번이 요새 좀 강세인데 통고처분 해놓고서 기간을 정해서 통고처분 해놓고 날짜를 이 사람에게 다 지킬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도 않고 고발하거나 기소해도 안 되고, 반대로 고발을 해놓고, 고발은 뭐야? 활을 당겨서 쏴놨죠. 자기 손을 떠나는 거야 이미. 근데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그러니까 국민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행했다고 해서 봐줄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처벌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동시에 두 방향으로 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통고처분은 형사야 여러분. 행정형벌에서 봐주는 절차. 가태료량은 애초에 길이 달라. 가는 길이. 통고랑 가태료 구분하시고, 양벌 규정도 행정형벌 쪽이야. 요새는 주소를 좀 정확히 물어봐요. 25번 직사사수. 이게 헌재 해결인데 행정법에서 더 강하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때요? 사람 다치잖아.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그래서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이런 거는 아주 어쩔 수 없는
명백한 위험 상황에서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하면 안 되고 부득이 한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게 했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의동행 같은 거 그럴 때는 자발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3번 우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손실보상 조문인데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데 돕다가 생명뿐 아니라 신체 재산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한다는 조문이 있고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상응 정도를 초과했으면 손실보상한다는 조문이 있죠. 그래서 상응하는 정도면 아니죠. 상응하는 정도를 뭐 해야 돼? 초과해야죠. 요거 3번 자체도 기출지문이에요. 네, 여러분이 기출지문만 본다는 관점에서도 기본서 좀 봐줘야 돼. 그 다음에 경찰은 재량이 많은데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에서도 하죠. 재량 영리 수준되면 해야 될 게 하나고 안 하면 위법하다.